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경비론 3강, 민간경비의 환경, 이런 파트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앞부분에 그 정세 변화, 국내 치안 여건의 정세 변화라든지 범죄 현황,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읽어보고 흐름을 느끼면 되겠죠. 느끼면 되고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범죄 발생의 추이, 발생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정확하게 이렇게 꼭 집을 수는 없겠지만 개략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시험이 나오면 이 분야에서 한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정도 문제가 나올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운 사람 화이트 컬러, 사회가 하도 각박해지니까 화이트 컬러 어떤 관련된 범죄가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범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범죄 방법 이런 것들이 조직화되고 또는 진흥화되고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약범이라든지 마약범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 국제 관련된 국제범죄, 밀수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범죄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 또 크게 본다 보면은, IT 관련, 그러니까 정보통신 또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그 다음에 금융범죄 일어나면 대형화되죠. 금융범죄, 금융 관련되는 대형화된다. 그 다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 사고의 광역화. 요즘 차량, 도로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여기서 범죄가 일어나서 또 이동해서, 그죠? 광역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범죄,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또 저지르는 범죄들이 많죠.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범죄가 광역화, 기동화,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나면 흉포화해야 되죠. 흉포화. 이런 용어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 관련된 범죄가 좀 많다. 그 다음에 범죄 연령대가 좀 청소년이나 이런 연령대가 낮아진다. 연령대가 하는 이러한 개념적인 흐름들을 이해를 하고 지문이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 조금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 게 모바일, 메시지, 카, 시스템. 굉장히 그럴듯한 이렇게 용어죠. 쉽게 말해서 경찰에서 지령실 112 지령실 있죠. 지령실에서 범죄, 사건, 사고 이런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면 통신회사에서 받아서 대응할 수 있는 택시기사, 자율방범대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조직에 메시지를 SNS로 메시지를 전파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시사성 있는 문제들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가 나오는 게 국내 경찰의 역할과 어떤 방범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언급하면요. 경찰의 역할이라고 하면 잘 알죠. 다 역할.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경찰법, 또 있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 직무집행법. 여기에 경찰의 주요된 임무, 역할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책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찰과 관련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문에 외국, 정부,
기관, 이런 기구와 협력하는 활동한다 하면은 뭐 국내 경찰이 그런 활동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을 맞는 업무 영역이다. 인터폴과 하고 이런 협조가 관계를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범 경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흐름이 사고가 일어나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범죄를 방지하는 경찰이죠. 그래서 현재 경찰 조직상에 보면 생활안전계라는 게 있죠. 생활안전. 그래서 다른 말로 안전 경찰이 활동이다. 뭐 이렇게 책에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그 역할 대상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부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여성, 아동, 뭐 소년, 풍속, 그 다음에 뭐 전당포 영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위험물 단속, 뭐 이런 등의 어떤 업무들이 해당될 거죠. 그 다음에 그 활동 방법에서는 뭐 순찰, 우리 잘 아는 순찰, 그 다음에 불신검문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불신검문, 그 다음에 뭐 방범신방, 우리 그 종교적인 활동에서 신방하죠. 그런 거를 접목한 방범신방. 그 다음에 뭐 방범진단, 안전한지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범홍보, 뭐 단속, 뭐 이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책에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면 되겠다. 이런 활동들은 다시 역으로 올라와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물론 이런 법도 있겠지만은 각종 풍속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활동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경찰의 어느 부분인가요? 방범 경찰에 대해서 했죠. 경찰의 어떤 범죄 예방 활동 어떤 부분이죠. 범죄 활동 해서 67페이지네요. 보면은 이 부분은 책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순찰 부분이 나오고요. 나 부분에 보면 현장 방범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장 방범 활동이란 직접 주민을 상대로 해서 범죄 예방에 관한 지도 계몽, 상담,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상대로 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현장 방범 활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예방 경찰 활동을 하고 있다. 방범 진단 활동은 어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방범 시설, 안전 시설 설치 상황, 자위 방범 역량 등을 점검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서 방범 진단, 방범 홍보, 이러한 것들이 현장 방범 활동에 들어가는 항목들이죠. 방범 홍보, 방범 의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지도 활동, 뭐 이런 내용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경찰 방범 활동의 제한 요소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그래서 경찰의 어떤 장비, 뭐 인력 이런 것들이 노화되고 고된 업무다 보니까 뭐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동원돼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뭐 하면 뭐 질서 유지를 해서 동원되거나 여타 등등의 어떤 타부서 어떤 업무 협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에 대한 고정관념, 부정적인 그런 의식들이 잔존해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 전반적인 흐름들을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방범, 이제 경찰에 대해서는 이 정도라고, 민간 방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다소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서 사회 흐름과 엮어서 이해해두면 시험에 크게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다음 민간 방범 활동 분야입니다. 경찰 다음으로. 그렇다면 이 민간 방범 활동의 어떤 필요성 부분이 있겠죠. 민간 방범 활동 왜 필요하냐? 그래서 쉽게 보면 어떤 경찰의 어떤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제한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하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범죄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흉포하고, 뭐 기동화 아까 나왔죠. 기동화하고 뭐 이러니 우리 민간 부분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식이,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증가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참여 욕구들이 정대되었죠. 참여 욕구가 정대되다. 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민간 방범 활동의 어떤 필요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 이론이 나오죠. 치안 서비스 공동 생산. 누가? 경찰하고 민간 경비 부분이죠. 그 다음 시민 부분 공동 생산 하는 이 부분은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경찰이 주도적이지만 시민 사회나 민간 경비업도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고 예방이나 방범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시민이 어떤 접촉해서 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경찰의 어떤 지역사회 경찰 활동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민간 어떤 공동 생산하는 것은 경찰이 주가 아니라 민간도 어떤 치안 서비스의 어떤 한 축이다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그 주민신고센터를 체제를 확립하죠, 평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자율방범대를 형성하죠. 경찰이 어느 정도 관여하지만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율방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금융기관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라, 뭐 방범 대책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조언도 하고 지도를 하죠. 뭐 그런 활동들이 공동생산 예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동생산 유형으로 보면 공동생산의 어떤 책에 보면 유형이 나오죠. 그래서 유형에는 보면은 책에 보면은 개인적 소극, 개인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 소극적인 자율 방법 활동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이나 적극적 자율 방법 활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단적, 소극적 어떤 자율 방법 활동이 있겠고, 집단적, 적극적 어떤 자율 방법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개인적 소극적인 어떤 활동은 내 집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개념이죠. 소극적으로 내 신체는 내가 지킨다는 그런 개인적 어떤 적극적인 어떤 부분 본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인적인 뭐 남의 일이지만은 사건 사고를 보면 신고를 한다거나 뭐 하는 이런 부분이 되죠.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정인을 써준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일이지만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집단 어떤 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소극적인 방문 활동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단순 순찰을 한다거나 뭐 그 다음에 경비원을 고용한다거나 경비원 고용 뭐 이런 것들이 되죠. 그 다음에 집단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방문 활동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안전감시단을 뭐 만든다거나 시민 자율 순찰대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그다음 부분들은 책에 민간 어떤 하고 경찰 어떤 협력 부분은 한번 책을 한번 볼까요? 민간과 경찰의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저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흐름을 한번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활성화하면은 민간과 민간이나 또는 경찰 이런 분들이 협력이 강화되겠죠,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뭐 민간 방문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 자율방문 단체 및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는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잘 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을 적정하게 구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 재정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뒷받침이 되니까. 그다음 지속적으로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을 조직을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단체와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자원봉사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렇게 하면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민간 경비업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적인 부분들도 신경 쓰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런 부분 나오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사실 이걸 영어로 써서 뭡니까? 첫무리 글자를 해서 세테드라 그러죠. 세테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쉽게 말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심리 이런 부분의 어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이나 심리 부분을 잘 이렇게 컨트롤, 그러니까 범죄를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범죄를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 설계를 잘해서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72페이지에 보면 설명을 잘 해놨죠. 간단하게. 환경적인 요소가 인간의 행동 및 심리적 성향을 자극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환경 행태학적인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제 기존에는 어떤 범죄 예방 설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사용자의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설계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테드라고 줄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72페이지 우리나라의 치안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쭉 읽어보면 다 어떤 정답인데 3번은 보면은 개인주의 성향으로 해서 범죄가 어떤 조직적인 범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조직화라고 했죠. 흉포화되고 기동화되고 광역화되고 조직화되는 증가하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최근 국내 치안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내놨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2번 항목의 광역화, 기동화, 조직화, 그 다음에 국제 범죄의 어떤 증가, 청소년 어떤 범죄의 증가에 따른 연령의 하향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번은 범죄가 점점 줄어든다, 총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한번 보면 경찰이 역할과 방법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5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경찰 1인당 시민 비율이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높죠. 일반 시민을 상대하는 경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시민은 수가 많다는 거죠. 1인당 담당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7번의 방범경찰의 특징은, 방범경찰은 적극적으로 임하는 거죠. 방범경찰은 사고 전에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개념. 그래서 대상을 고정화하는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죠. 업무가 협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면 되면 9번
민경협력방법체제의 발전 방향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보면 금융기관에 경찰관을 배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예전적인 물리 어떤 방법이죠. 금융기관에 요즘은 CCTV를 설치하거나 기술 발전과 병행된 그런 어떤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쭉 넘어와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12번에 보면은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될 것이고 3번 항목에 보면은 방범경찰은 협의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모든 경찰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생활 안전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헷갈리죠. 사실은 모든 경찰 활동이라 하면은 방범 경찰, 사고에 일어나서 진압하는 진압 경찰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14번에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업소는 해서 제가 강의 부분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방범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경찰 활동은 이든 법률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부분에 강의를 넘어갔지만은 그 도표를 해서 해당 법률과 해당되는 어떤 활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숙박업은 거기서 보면은 공정위생관리법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죠. 게임 제공 뭐 관련 업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물 감상 이런 부분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어떤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서 앞부분에 그 나오는 부분은 어느 법률이 갖는 영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어떤 변화, 법의 변화 이런 부분을 알면 되겠죠. 예전에 소년 업무 분야 하니까 아동복지법 같겠지만 사실 기존의 어떤 미성년자 보호법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 보호법의 법으로 통합됐다 하는 거 여러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6번도 같은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다음 18번에 다음 중 방범 활동의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생활 방범 이 부분은 좀 성격이 다르고요. 나머지 부분은 방범 홍보, 현장 방범, 방범 진단, 그 다음에 방범 단속, 방범 신방, 불신 근무 이런 부분들은 방범 경찰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강의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혀둬야 될 부분이 19번 문제가 되는데요. 간접적인 봉사 업무하고 직접적인 봉사 업무라는 그런 용어를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봉사 업무에는 순찰, 방범 진단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고 직접적인 봉사활동 그러니까 남한테 바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 지리를 안내한다거나 긴급 구조 보호하고 청소년 선도 보호하고 미아 또는 가출인 찾아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해당된다.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죠. 그 다음 쭉 넘어와서 외견 25번에 외견 경찰이 행하는 범죄 활동의 방법을 그러니까 외견 경찰이 행하는 범죄 예방의 방법을 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일반 방법 활동이라는 부분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시고 시험에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한 부분이지만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좀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3번은 특별 방법 활동과 일본 방법 활동을 구분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요. 2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찰의 어떤 방문 활동과 그 다음에 진단 활동을 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 보면 다음 중 바람직한 지역 경찰상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지역 경찰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과 다른 강력 사건의 신속 해결을 위한 전담 수사 체계를 만들어 놓는다. 이런 부분들은 개념과는 동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상식선에서 여러분 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민간 경비론 부분이 아니더라도 법학 개론이라든지 또는 다른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28번 같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상 과형의 종류는 해서 여러분 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경범법, 처벌법, 택결심판, 약식명령 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상식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데 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상 법상 과형의 어떤 종류 이 부분은 필히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거는 청원 경찰의 운영 지도하는 경찰 부서장 해서 오늘 실제 경찰 조직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그런 부분인데요.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원 경찰을 한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배워야 될 경비업법, 경비원이죠. 그 다음에 경비업법 속에는 청원 경찰법이 포함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원 경찰을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 조직은 누구일까? 위기관리센터장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 외워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강의했던 셰프 테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죠. 옳지 않은 것은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나머지 부분들은 설명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3번 부분에서는 어떤 안정감까지도 주는 것과 거리가 멀다가 아니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해서 거리가 있다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민간 경비론 3강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